시작하기 전 앞서 쌓은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선을 보살님이 이제 멘트를 하고 수울행 보살님이 이제 주인 자격으로 차판을 좀 펴니다. 차자리를 펴고 나머지 우리는 손님 입장에서 같이 명상하는 명상자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 명칭 붙이기를 통한 상호 형성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인 사유 통찰 명상을 통해 정견을 세우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사유란 생각입니다. 특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사유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즉 직관으로 알기 어려운 무나 공을 인식 대상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기능에는 첫째, 사물이나 누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은 화살로 겨냥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 겨냥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집중입니다. 둘째, 그 대상을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분석 해체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은 궁극적인 뜻에 겨냥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슴도 활짝 열어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끝은 시선을 보고 호흡은 잠시 호흡을 봅니다. 살며시 눈을 감아봅니다.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봅니다. 작은 흙길로 된 오솔길을 따라 가다 보면 파란 잔디밭이 보이고 예쁜 아늑한 한옥이 한 채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텅 빈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조용히 찻상 앞에 앉아봅니다. 유마의 방같이 찻상을 갖추고 명상 찻잔, 물 식힌 그릇, 차관,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을 갖추고 물 끓이는 도구를 둡니다. 왼쪽 벽에는 다선일미 족자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뜰락 연못에는 활짝 핀 홍련과 백년이 피어 있습니다. 약간의 바람도 구름을 시각합니다. 차 주전자에 차를 넣고 물을 넣고 우러낸 차를 상상으로 앉아 마시는 본인을 시각하여 봅니다.
살며시 눈을 떠봅니다. 주인과 손님은 한 공간을 이루고 주인의 행다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에 무상을 관찰하여 알아차림을 하면서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마음의 심 상태에서 부동의 마음으로 행다를 지켜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선은 끝에 두고 잠시 호흡을 지켜봅니다. 앞에 찻잔을 서서히 잡으러 갑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리고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차맛을 음미하면서 이 차맛이 여러 조건에 의해 발생함을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맛이 찬물과 혀와 미각의식의 삼자의 화합으로 인하여 발생함을 이해합니다. 이 차 맛은 차의 도구 일체와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차 맛을 느끼게 하는 연결고리로서는 찻다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차나무, 흙, 빗물, 햇빛, 바람, 공간 등의 인연에 의해 차맛이 있음을 압니다. 차맛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통찰함으로써 차맛 뜻의 연기를 드러냅니다.
살며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차를 마셔봅니다. 잔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차 맛을 음미하면서 살며시 눈을 감고 관계망을 사유해 보도록 합니다. 차 맛의 발생과 연결의 뜻을 통하여 차 맛의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 속의 부분이 존립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분과 전체의 상호 의존함을 통하여 분리되어 있고 별개라는 잘못된 생각을 타파합니다. 따라서 부분은 전체이며 전체는 부분으로 전체와 부분은 동등함을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차별을 타파하여 모든 존재가 평등한 하나의 성품을 사유하고 이해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동등함으로 우주의 인드라망, 세계의 물류 유통 연결망, 인터넷망, 인체의 신경망, 이 모든 망의 근원이 알매의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의 망 하나로 연결되어 둘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된 것은 없음을 이해하고 망이 마음의 망임을 이해합니다. 살며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차를 천천히 마셔봅니다. 차 맛을 음미하면서 궁극적인 뜻을 사유해 보도록 합니다. 상호 의존함으로 시간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이요. 무상을 통하여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알고 그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므로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집착함은 괴로움임을 이해합니다. 몸과 사물의 소유는 즐거움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또한 둘이 아니므로 찰흙이나 밀랍 덩어리를 아무리 잘라도
부부는 전체와 같은 것처럼 개체의 자아는 찾아볼 수 없음을 통찰합니다. 유활한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여 연기함으로 자성이 없어 공함을 사유하여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를 주장하는 불멸의 자체 성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성의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한 번씩 눈을 뜨시고 다시 한 모금의 차를 마셔봅니다. 차 맛을 음미하면서 말과 생각을 여임을 사유해 보도록 합니다. 차 맛이 관계망으로 연기함을 확인합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타를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최초의 원인인 처음과 끝이 없고 내재하는 것이 없어 공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견해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의 은기공을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실체화하는 데서 잘못된 견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의존은 발생의 원리이며 변함으로 고정되어 있는 유가 아니며 변함으로 없어지는 무가 아닙니다. 변함으로 처음을 정할 수 없고 변함으로 끝을 정할 수 없어 언어와 생각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할 수 없으며 내재하는 그 무엇도 생각으로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되므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며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차를 마셔봅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이 차 한 모금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는 이치를 시각화하면서 행다의 무상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경을 치고 줄잡이 멘토의 내용을 30초 내지 1분 정도 음미합니다. 이래 했는데 종만 치고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다 알지만 손님 입장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했으면 멘트를 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멘트 내용을 한 30초 정도 음미를 하십시오 하고 조금 쳐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냥 거기 빠졌어요. 그 빠졌기 때문에 멘트하는 목소리만 들렸지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멘트할 때 빠뜨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과 주인을 분명하게 했으면 같이 이제 다 같이 주인과 손님 다 같이 이제 이게 명상을 자유를 합시다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마무리에도 이제 말씀드리면 손님과 주인을 이제 배대를 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행다를 보면서 무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거의 행단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행단은 머물지 않음을 지켜보면서 공성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든 이제 주인은 이제 그때 차차기를 전부 정리해서 딱 마치는 걸로. 이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통찰 명상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입니다. 112페이지 주피 끝나는 주피 신호를 보낸다. 부담 구절 위와 같이 명칭을 통해서든 사유를 통해서든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하고 쭉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 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원인과 조건의 결합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순간에 늘 새로운 사실을 창출하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것이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차 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게 있어서 좀 차 맛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원인과 결과라 하는 것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 똑같은 게 없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것과 저것의 조합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에 뜬 달 같은 환영임을 알게 됩니다. 차 맛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원인과 조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저것의 조합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 꿈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해가 온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명상의 효과예요. 이런 이해가 오는 건. 이런 이해가 오는 걸 뭐라 하는 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것이죠. 만일 이것이 생각이라면 앞 생각과 뒤 생각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각이 창출됩니다. 또 지난날 이런 날 생각과 오늘 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 감정과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이때 새로운 생각과 기억이 생깁니다. 이것이 소문으로 발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냐?
않는 것이 있느냐 이야기되기도 하며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이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심정만 있던 것들이 다른 생각과 결합하는 순간 사실로 둔갑하여 기억되고 사실이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자신은 그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꿈 같고 물했던 달 같은 환영임을 알게 되고 어느 또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엮여서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전부 다 꿈 같구나. 물에든 달같이 환영이구나. 이런 이해가 오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나 말에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는 그런 것이 중기가 될 거예요. 자, 셋째, 또한 상호관계가 연관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와 시간의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막 변한다는 게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시간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고 미래 시간을 오지 않고 현재 시간을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 시간이면서도 변화라 하는 걸, 그런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넷째, 모든과 상호 소통이 생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게 되니까 모든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은 원인과 조건의 흐름이에요.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모든 것이 둘이 아니 하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연관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여섯째, 나와 남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짐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 보면은 내다, 너다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는 그냥 무경계, 무분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일곱째, 조작이 없어지며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즉, 업의 장애가 소멸함을 이해합니다. 업은 조작 활동을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는 장애가 없어버린다는 거죠. 자, 114페이지. 여덟째, 체종이나 자아가 사라집니다. 즉, 무와 공임을 깨치게 되어 모든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진정한 자비가 실현됩니다. 자, 무와 공을 왜 깨치게 되느냐?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상호관계라든지 흐름으로 봤을 때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라든지 실체로서의 어떤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무와 공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면은 왜 자비가 생기느냐 하면은 잘못 알고 행동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내가 화를 내고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감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즉 자기 것을 상대에게 주어서 기쁨을 일으키고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은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한번 하는 걸로 하고 11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함께 나눠 마시는 행다성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함께 마시는 행다성이 이제 중요한데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도 했고 쭉 했습니다. 공무원 연수를 얘기했는데 그 템플스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자비선사 사이트에 그 공무원 연수를 끝내놨는데 소감문이 한 17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중에서 이 차 명상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히 함께 나눠 마시는 행다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공무원 연수에서 보내온 그 CD가 있더라고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이제 행다하는 것, 같이 나눠 마시는 것 이런 걸 좀 촬영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11월 21일 날 이제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성만 부인 10대원 삼치정계 수계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그걸 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 가볍게는 호순당 건립 기념으로 얻어 들어가지만은 한 사람이 이 성만 10대원을 읽고 이 수계를 받고 싶다 하는 분이 한 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게 된 더 큰 뜻은 큰 뜻이 있어요. 그 바로 여성 불자에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이 10대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불자들, 특히 여성 불자들은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신이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 그 기도를 안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발언을 전부 다 10대 원으로 바꾸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진정한 이제 참 불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남성이 아니고 여성 불자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불교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계식을 하는 의미는 단지 자비선사에서 성만부인 10대원 삼치정계 수계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그 여성 불자들에게도 해당하고요. 전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해당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래가지 앞에 한 3분 정도는 저게 불교 여성 개발을 했지만 처음으로 그 밖을 나서서 자비선사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의 사찰에서 성만부인 보살계 삼치정계 수계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여성 불자들이 계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각성을 해서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꽃이 피울 것이라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계식을 동참하면서 여성 불자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는 다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자비선사에 있는 그 여성 수행자나 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끝나면은 그 불교 TV 이제 회장 스님 만나보고 그래 단일기간 정계대화상을 챙겨하고 도장을 하나 이제 받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딱 한 분만 올라갑니다. 단일기단 정계대화상 성우대종사 대율사 스님을 이제 계사로 해서 수계식을 할 거예요. 급이 다른 거죠, 급. 조계종의 최고 어른은 종정 스님이고요. 두 번째 어른은 바로 정계대화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성 불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좀 알리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연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준공식을 겸해서 이제 이 100일 수행 입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를 이제 지키면서 100일 수행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첫 번째 전통을 잇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부터 해서 항상 그 출가자만 포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자들도 포사를 했고 또 그것을 기활해서 이제 출가자만 동안과 하한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가 제가자들이 이제 도안거 이 하한거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그 포사를 해요. 예, 포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해서 이제 포사를 하고 끝날 때도 포사를 하고 시작할 때도 포사를 하면서 3개월 수행을 그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잇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불자들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불교는요 명상을 통해서 생긴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생긴 종교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저게 6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과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00일 기도하는데 왜 100일 수행을 못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0일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해서 이 전통을 옛날에 있던 전통을 다시 이어서 후손들에게 이 전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많은 깨달은 분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교는 스님들이 전유물은 아니에요. 깨달으면 스님들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00일 수행 입제를 할 겁니다. 입제를 하고 또 후손당은 이제 잘 알다시피 지붕이 6개, 방이 18개예요. 육바람밀에 18공입니다. 그게 이제 템플 서태의 숙소이기도 하지만 수행자 숙소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수행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수계식도 그렇고 포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일수행 입제도 그렇고 호순당도 그렇고 그래서 자비성사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눔하시는 행다선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